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입니다. 최근 채권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에 맞춰 장기 채권 ETF인 TLT ETF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다른 ETF를 추천하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ETF인지 천천히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1년 내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63%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더라도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시장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에 따라 11월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속도 조절론이 등장하면서 12월 FOMC 회의에서는 0.5%포인트, 다시 말해 빅스텝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중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게 다른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채권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금리 둔화와 인하 소식은 더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TLT ETF가 많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채권 투자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인 걸 알고 계실 텐데, 만약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위 링크를 통해 먼저 봐주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채권 금리는 크고 빠르게 상승한 상태예요.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채권 금리는 빠르고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 또한 크고 빠르게 하락한 상태예요. 최근 채권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른 이유로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 또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채권금리가 상승한 이유에는 기준금리 말고 더 큰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채권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채권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현재 100만원과 10년 후에 100만원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낮을까요? 이렇게 묻게 된다면 당연히 10년 후에 100만원의 가치가 더 낮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통화량도 증가하고 물가도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채권은 지금 돈을 빌려주면 미래의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빠르고 크게 오른다면 굳이 채권에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채권 투자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가가 오르게 되면요, 채권의 매도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채권의 매도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고,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를 가졌으니까 금리는 반대로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 금리가 상승한 상태예요. 실제로 지난 1년에서 2년 동안 미국의 물가는 매우 빠르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하락하긴 했지만 미국의 타깃 물가 지수인 2%에 비하면 지금도 매우 높은 상태인 거예요. 즉 미국의 채권 가격은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300년 동안 채권 가격의 하락폭을 보여주는 표인데, 채권 가격이 최근처럼 하락한 시기는 약 300년 동안 대략 4번에서 5번 정도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하락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미국의 20년물 이상 채권 가격은 마이너스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채권 가격은요,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채권 투자를 하기 너무 좋은 시기인 거예요. 하지만 혹자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낮고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주장할 때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 건 확실해요.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 증감률을 보면요,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지표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본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10년 금리에서 2년 금리 스프레드를 보지만 저는 10년 금리와 3개월물 금리 스프레드를 더 많이 보는데요, 최근 10월 달에 10년물 금리와 3개월물 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 1일물 금리인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 또한 역전이 된 상태예요. 기준금리가 현재 4%이고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 충분히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저와 같이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면 채권 투자는 지금이 적기예요. 다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이 적기라 해도 절대 몰빵 투자는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분할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 내년에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면 말이죠, 반드시 장기 채권을 매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듀레이션 때문이에요. 듀레이션은 쉽게 말해서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만기가 짧은 채권이라 하면 이 채권은 변동성이 낮은 채권이라 볼 수 있고, 반대로 만기가 긴 채권이라 하면 이 채권의 변동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듀레이션이 1이라고 하면은 만기가 1년이란 뜻이고, 만기가 1년이란 뜻은 변동성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 장기 채권이 TLT는 만기가 20년 이상짜리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대략 듀레이션이 20이라고 보면은 변동성이 20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금리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년에 채권 가격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고 만기가 긴 채권, 즉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TLT ETF가 많이 권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TLT는 앞서 말한 것처럼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를 추종하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저는 TLT가 아닌 SPTL ETF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SPTL ETF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산운용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고, 상장일은 2007년, 운영보수는 0.06%이고요. 자산규모는 57억 달러, 추종지수는 블룸버그 US 롱 트레저리 인덱스, 그러니까 미국 장기 채권 인덱스를 추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TLT가 아닌 SPTL을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운영보수 또한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장기 채권으로 듀레이션까지 길어요. 첫 번째 주가부터 살펴보면요, TLT 같은 경우는 102달러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14만원 정도 할 거고, 반대로 SPTL은 대략 3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약 4만원 정도 할 거예요. 물론 누군가한테는 14만원도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보면은 14만원이란 돈은 충분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4만원은 생각보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운용보수 같은 경우에도 TLT는 0.15%고 SPTL은 0.06%예요. 물론 TLT도 운용보수가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SPTL 같은 경우는 TLT보다 대략 2배 이상 저렴합니다. ETF 같은 경우는 운용보수가 낮은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TLT보다는 SPTL이 운용보수 측면에서도 더 매력적이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SPTL도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굉장히 긴 편이에요. 다시 말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입니다. 다만 듀레이션만 본다면은 TLT보다는 듀레이션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SPTL의 듀레이션은 16.4를 보이지만 TLT 같은 경우는 17.7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TLT가 조금 더 고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죠. 같은 장기 채권인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TLT 같은 경우는 만기 20년 이상 채권을 추종하고요. SPTL은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을 추종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이 TLT는 만기 20년 이상 채권에 99% 투자를 하고 있고, SPTL 같은 경우는 만기 15년에서 20년 채권도 한 33%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LT보다 듀레이션이 짧다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두 ETF의 장기 차트인데 CAGR, 다시 말해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SPTL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PTL이 듀레이션이 짧은데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는 운용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맥스 드로우다운을 보면요, 여기서는 TLT가 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TLT가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높아서 그렇습니다. 즉 SPTL은 TLT보다 수익률도 좀 더 높고 방어도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투자에서는요 TLT가 훨씬 유리한 건 맞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운용보수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더 긴 TLT가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채권 투자는 내년만 보고 하는 거니까 TLT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물론 절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경기 침체를 보고 투자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르게 흐른다면 장기 채권 ETF를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운용보수가 저렴한 ETF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둘 중 어느 걸 고르던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익률도 하락폭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내 입맛대로 투자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선택지를 열어본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단기적인 관점일 경우에는 TLT ETF가 더 유리해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듀레이션이 더 긴 이유도 있고 거래량도 TLT가 더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괴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NAV와 가장 가깝게 거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도 함께 보고 있다 라고 하면요, 이때는 SPTL ETF가 더 유리합니다. 이건 단 하나예요. 운용보수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PTL도 거래량이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괴리율이 크게 벌어질
일도 거의 없어요. 두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봤지만 이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ETF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운용보수와 주가가 저렴한 ETF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SBTL을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블로그에서 2023년 경제 전망 및 투자 대응 전략 전자책을 만들어서 배포 중인데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이 책은 총 3가지 파트로 현재까지의 경제 상황과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 그리고 2023년 투자 대응 전략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고 싶다면 아래에 전자책 신청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청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